안녕하세요. 작은 별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참아야죠. 이 한마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건 그게 제 큰아이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놓였으며 남편은 신문을 펼친 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출근 준비로 바빴고 막내는 늦잠에서 깨어나 부스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죠. 엄마 밥. 막내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일어나 따뜻한 밥을 퍼서 내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막내는 밥을 떠먹기 시작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큰아이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 회사 선배 결혼식인데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신문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오, 그래. 좋지. 몇 시쯤이야? 이시오. 강남이에요. 알았어. 주말에 시간 비워둘게.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큰아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막내 밥도 챙겨줘야 하잖아요. 막내 혼자 밥 먹을 수 있어. 나도 가고 싶은데. 말끝이 흐려지는 걸 느끼며 저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네. 내 말은 늘 이렇게 끝난다. 말끝이 흐려지고 그냥 묻히고 점심때가 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응, 애들 저녁은 내가 차려줄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빈 거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따라 집이 유난히 넓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막내가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그래, 좋겠다. 언제쯤? 15일부터 3박 4일이요. 그럼 아빠한테 용돈 받아야겠네. 막내가 픽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아빠한테 허락받았어요. 카드도 빌려주신대요. 그랬구나. 엄마는 어차피 찬성하실 거 알았잖아요. 엄마는 늘 괜찮다고 하시니까. 막내는 다시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늘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지. 언제부터 내 대답은 미리 정해져 있던 걸까? 저녁을 먹고 난 뒤 저는 거실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 액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액자를 천천히 닦아내며 저는 사진 속 우리 가족의 모습을 오랜만에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막내는 아직 유치원생이었고 남편은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그래, 이 애들이 잘 크면 됐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남편이 무사히 일하고 이 집이 평온하게 유지되는 것. 그게 제가 원하던 전부였으니까요. 액자를 제자리에 걸려던 순간 뒷면이 살짝 들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액자를 다시 내려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 모서리에 연필로 긁어낸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지우려고 했던 흔적. 저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이게 뭐지? 왜 여기에 이런 흔적이? 저는 액자를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뒷면에 그 흔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흔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왜 그랬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그건 제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무언가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이가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 평온했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엄마가 뭘 했다고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우리 아빠 돈 쓴 거 아니에요? 제 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아침 큰아이가 받은 전화는 큰아이의 결혼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큰아이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큰아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진명의 문제로 얘기가 나왔대요. 진명의? 네. 결혼 전에 저희 집 재산 상황을 정리해서 보여달라고.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큰아이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시댁에서 우리 집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데요.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보여줘야지. 근데 문제가 이 집이 엄마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왜 문제야?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빠 명의가 아니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엄마 명의인지 물어볼 거예요. 이상하다고? 내 명의가 이상한 거라고? 이 집을 위해 내가 뭘 했는지 이 애들은 하나도 모르는구나.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접시가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명예 이전하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 집인데. 그럼 그렇게 할게요. 엄마는 괜찮으시겠죠? 큰아이가 제게 묻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확인을 구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큰아이와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집 명의가 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너희는 알아?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당시에 세금 문제도 있었고 뭐 그런 거 아니었어? 세금 문제?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길 때 이 집을 지키려고 내가 급하게 명예 이전한 거야. 그때 너희 아버지 명의로 두면 집까지 날아갈 뻔했어. 큰아이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 그때 중학생이었어. 기억 안 나니? 저는 아빠가 사업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했던 줄은. 막내가 방에서 나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대수예요? 아빠 돈으로 산 집인데 명의만 엄마로 해놓은 거잖아요. 아빠 돈으로 산 집이라고? 이 집을 지키려고 내가 한 게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저는 막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우리 집에 빚쟁이들 찾아왔을 때 너희 둘 학원비며 생활비 누가 댔는지 알아? 막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돈으로 3년을 버텼어. 그 돈이 없었으면 너희 둘 학교도 못 다녔을 거야.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도 몰랐어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말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저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그게 다였잖아. 뒤에서 내가 뭘 하는지는 관심도 없었고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일을 지금 왜 꺼내는 거야? 다 지나간 일이잖아. 지나간 일이라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갑고 쓴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사업 실패하고 나서 1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 나는 그때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마트에서 계산하고 새벽에 신문 돌리면서 돈 벌었어. 근데 그게 지나간 일이라고? 큰아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했어요? 너희가 모르게 했지. 너희가 학교에서 창피당할까봐. 막내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엄마, 그건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택이라고? 내가 선택한 거라고? 이놈들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참았는데. 근데 이게 내 선택이라고?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감정이 통제되지 않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저는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진 속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알아? 근데 그 행복 뒤에 내가 뭘 했는지는 하나도 몰라. 남편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애들도 있는데. 진정하라고? 30년 동안 진정하고 살았어. 제 목소리가 울컥 떨렸습니다. 큰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자식들이에요? 나쁜 자식이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너희는 내가 당연히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막내가 반박했습니다. 엄마는 늘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내가 괜찮다고 했지. 저는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본 적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견딜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벽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고 그 진동에 액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액자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기 전에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깨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리 파편 사이로 사진 한쪽이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제 옆 누군가가 서 있었을 자리가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그 찢어진 부분을 만졌습니다. 이게 왜 찢어진 거지? 아니, 애초에 여기 누가 있었던 거야? 큰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사진이 찢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큰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 가까이 와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뭐, 누가 있었다고? 이 자리, 내 옆에 누군가 서 있었던 것 같아. 막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 그냥 사진이 오래돼서 손상된 거 아니에요? 저는 찢어진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가장자리, 희미하게 보이는 손 하나. 누군가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던 흔적.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은 사진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구였지? 내 옆에 누가 있었던 거야? 왜 이 사람은 사진에서 지워진 걸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깨진 유리를 치우며 저는 우연히 액자 뒷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발견했던 연필 자국. 그리고 그 옆에 희미하게 쓰여 있는 글씨 하나. 용서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글씨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라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제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어차피 엄마는 집에만 있잖아요. 제 막내의 이 한마디가 제가 이 집에 남아야 할 이유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깨진 액자는 아직 거실 한쪽에 치워지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각자의 일만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지만 아무도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큰아이는 식사도 하지 않고 출근했고 막내는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으며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어쩌면 진작에 무너져 있었는지도 몰라. 저녁 무렵 큰아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큰아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막내 방으로 향했고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나와봐. 얘기 좀 하자. 막내가 방문을 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언니? 어제 엄마한테 한 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큰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엄마가 우리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해? 막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는 맨날 엄마 편만 들잖아. 근데 언니도 결혼 문제로 엄마한테 진명에 바꾸라고 했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내가 한 말도 어쩔 수 없는 거야. 큰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는 몰라. 아빠가 사업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다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이라고? 너는 그때 어려서 기억도 안 나겠지만 나는 친구들한테 놀림받았어. 우리 아빠가 빚쟁이라고. 막내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언니처럼 특별 대우받은 적도 없는데.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특별 대우. 이 애들도 서로를 비교하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애들 마음속엔 이미 상처가 있었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둘 다 그만 안 할래. 큰아이와 막내가 동시에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아빠는 뭔데요? 어제 엄마한테 지나간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큰아이가 남편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엄마 기분 풀어주려고 한 말이었어. 기분 풀어주려고요? 아빠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다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애들이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서. 당신도 똑같아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사업 실패하고 1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나는 그때 세 개 일을 동시에 하면서 이 집을 지켰고요.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사업 실패하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당신은 몰라. 모른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소파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을 때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돌렸어요. 그리고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줬잖아. 기다려준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당신이 일어서길 포기하고 내가 다 떠하는 거예요. 당신은 결국 일어섰지만 나는 그때부터 쭉 허리가 굽은 채로 살았고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준 적 있어? 막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이혼 안 했어요?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 말에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막내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사실이잖아요.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요. 아빠랑 사는 것도, 우리 키우는 것도.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막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이혼도 안 하고 너희들 키우면서 이 집을 지킨 것도. 저는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근데 알아? 그게 내 선택이었다고 해서 내가 아프지 않은 건 아니야. 이제 알겠어. 내가 빠져도 이 집은 잘 돌아갈 거야. 어쩌면 더 잘 돌아갈지도 모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막내가 소파 틈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것은 어젯밤 떨어진 액자에서 찢겨나간 사진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막내가 사진 조각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큰아이가 다가와 사진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진짜네. 여기 손이 보여요. 엄마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 안 나. 기억 안 난다고? 우리 가족 사진인데?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안 돼. 이건 꺼내면 안 돼. 이 애들이 알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몰라. 오래된 사진이라 손상된 것 같아. 막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 이 부분만 찢어진 걸까요? 저는 사진 조각을 막내에게서 빼앗듯이 가져왔습니다. 그냥 오래돼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숨기는 게 뭐가 있어? 저는 사진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들 이제 그만하고 쉬어요. 오늘 너무 피곤해.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 사람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사진이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큰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고 막내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사진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손,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이 입었던 옷의 일부.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로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내가 지워버렸어. 이 사람을 내 기억에서, 사진에서, 모든 것에서. 그게 잘못된 일이었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큰아이가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서랍에서 찾았는데. 이게 뭐예요? 봉투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겉면에는 절대 열지 말 것이라고 제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20년 전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우고 싶었던 과거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가 제가 묻어두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병원 기록에 나온 사람이 정말 엄마예요? 여기 이름이 2개 적혀 있는데 제 손에 든 봉투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그 이름이
결국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제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었고, 막내도 언제 나왔는지 복도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 있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옷장 맨 아래 서랍요. 옷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20년 동안 숨겨뒀는데 이렇게 쉽게 발견되다니. 아니면 이미 때가 된 걸까? 막내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왜 절대 열지 말 것이라고 쓴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거야. 저는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너희는 알 필요 없어. 큰아이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다 컸어요. 엄마가 뭘 숨기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요. 알 권리라고? 저는 큰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떤 비밀은 모르는 게 더 나은 법이야.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긴장감 때문인지 얼굴이 어두웠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뭘 숨기는 거야? 우린 가족인데 알아도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제발.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어? 있어요. 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막내가 거실에서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것도 엄마 서랍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오래된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아이가 통장을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이게 엄마 명의 통장이네요. 근데 이 거래 내역들은 뭐예요?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나가는데 남편이 통장을 가로챘습니다. 20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여보, 이게 뭐야? 안 돼. 이것까지 들키면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려. 큰아이가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그 봉투 안의 것들이 이 통장이랑 관련돼 있는 거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지지 마. 하지만 큰아이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봉투를 제 손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안 돼. 제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큰아이는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큰아이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병원 기록이네요. 큰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 이름, 여기 엄마 이름이 있는데요.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남편이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김지훈? 이게 누구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누구예요? 김지훈. 그 이름을 이렇게 다시 듣게 될 줄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지. 저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큰아이가 다른 서류들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입양 관련 서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사망 진단서?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제발 말해줘. 김지훈이 누구야? 그리고 왜 이런 서류들을 숨긴 건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내 동생이었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막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동생이요? 엄마한테 동생이 있었어요? 있었어. 과거형이야.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훈이는 20년 전에 죽었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 전?
그럼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요. 큰아이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사진에서 찢겨나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엄마 동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훈이야. 막내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사진에서 지운 거예요? 왜 우리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왜라니? 그건 내가 지훈이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남편이 사망 진단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사인이 추락사? 여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당신이 진 빚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빚 때문이라니 무슨 소리야? 빚쟁이들이 우리 집만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한테도 갔어요. 내 동생한테 당신 빚을 갚으라고 협박했어요. 큰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훈이는 나한테 말도 안 했어. 혼자 감당하려고 했지.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옥상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이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내 빚 때문에 그런 일이. 막내가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돈은 뭐예요? 매달 나가는 50만 원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이한테 딸이 있었어. 온 가족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딸이요? 응. 지훈이가 죽고 나서 그 아이를 입양 보냈어. 키울 형편이 안 됐으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게 그 아이야. 지훈아, 미안해.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큰아이가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20년 동안 이 아이에게 매달 돈을 보낸 거예요? 입양된 가정에 보냈어.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지훈이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 왜 말 안 한 거야? 말하면 뭐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자기 자신도 추스르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더 짐을 지울 순 없었어요. 큰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큰일을 혼자 감당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가 있었으니까. 비록 죽었지만 지훈이는 늘 내 마음속에 있었어. 막내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우리 사촌이네요? 그렇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모르는 사촌이야.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왜 빚쟁이들에게 시달렸는지, 제가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지훈이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충분히 충격받았고, 더 이상의 진실은 이들을 무너뜨릴지도 몰랐습니다. 아직 다 말할 순 없어. 지훈이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내가 그날 한 선택. 큰아이가 깨진 액자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액자 뒷면에 쓰인 용서에는 누가 쓴 거예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썼어. 누구한테 용서를 구한 거예요? 지훈이한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훈이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때 선택을 해야 했어요. 지훈이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 가족을 지킬 것인가. 큰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엄마는 뭘 선택한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의 무게였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막내가 문을 열자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손에 오래된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김지훈 씨의 누나 되시는 분 계신가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편지 봉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딸이 찾아온 것입니다. 고모,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예요. 만약 내가 죽으면 누나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그 편지 봉투를 보는 순간 저는 20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에 선 여성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이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미소 짓는 모습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습관까지도. 들어오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고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성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이. 저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모, 맞으시죠? 그래,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서연이구나. 많이 컸네.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저 어렸을 때 한 번 보셨잖아요. 기억해. 내가 3살 때였지. 지훈아, 내 딸이 이렇게 컸어. 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근데 나는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서연이 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20년의 세월만큼이나 낡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겉면에는 누나에게라고 지훈이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양부모님께 제가 25살이 되면 이걸 전해주라고 아버지가 부탁하셨대요. 서연이 편지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나한테? 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 집 큰딸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촌이네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큰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사촌, 저한테도 가족이 있었던 거네요. 막내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막내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인 줄 알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아니, 나는 이 아이에게 가족이 될 자격이 없어. 저는 편지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뜯지 않은 채로 봉해져 있었고 20년 전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만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열어도 될까?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다 함께 들어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지훈이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누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어. 매일 밤 누나가 혼자 우는 소리를 들었어. 형부의 빚 때문에,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누나는 늘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알아. 누나가 얼마나 힘든지. 미안해, 누나.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빚쟁이들이 나한테 왔을 때 나는 누나한테 말할 수 없었어. 누나가 또 걱정할까봐.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하지만 나는 그럴 만큼 강하지 못했어. 누나, 이건 누나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누나는 이미 충분히 했어. 나를 키워주고 대학까지 보내주고 늘 내 편이 되어줬어. 근데 나는 누나에게 짐만 되었지. 서연이를 부탁해. 내가 지키지 못한 내 딸을 누나가 지켜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누나. 동생 지훈. 편지를 다 읽고 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서연이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고 큰아이와 막내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은 벽에 기대선 채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나는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어. 나는 너를 선택하지 못했어.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모, 왜 저를 입양 보내신 거예요?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너를 키울 형편이 안 됐어. 돈이 없어서요? 그것만은 아니었어.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 너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내 가족을 지킬 것인가. 20년 전 지훈이가 죽던 그날 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고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뒷방에 숨겨놓은 채 혼자 현관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돈 내놔. 안 그러면 이 집 다 날린다. 빚쟁이들은 고함을 질렀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기다리라고? 벌써 3개월째야. 김지훈 그 새끼는 어디 갔어? 그 사람은 제 동생이에요. 저희랑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내가 보증을 섰잖아.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보증을 섰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김지훈 그 새끼가 돈 빌릴 때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어.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지훈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고? 미안해, 누나. 나는 정말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누나가 또 고생할까 봐.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우리 같이 해결하자. 누나, 나는 이미 끝났어. 무슨 소리야? 지훈아. 누나, 서연이를 부탁해. 제발. 지훈아. 지훈아. 전화가 끊겼고 저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있을 것 같은 곳을 찾아다녔고 결국 지훈이의 집 옥상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이는 난간에 서 있었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저는 숨이 차도록 달려가 지훈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누나, 나 줘. 안 나. 절대 안 나. 누나, 내가 죽으면 보증도 없어져. 누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지훈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나는 누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넌 짐이 아니야. 내 동생이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빚쟁이들이 또 왔어. 집이 난리야.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동생.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지훈아,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집에 다녀올게. 금방 올게. 누나, 절대 움직이지 마. 약속해. 저는 지훈이의 손을 놓고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빚쟁이들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무사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했지만 지훈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지훈이의 집으로 달려갔고 옥상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는 이미 없었습니다.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훈이가 누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훈아. 제 비명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괜찮지 않았어. 나는 내 아버지를 선택하지 못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말았어야 했어. 지훈이 곁에 남아 있었어야 했어.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모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야. 저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지훈이보다 내 가족을 선택했어. 그게 내 선택이었고 그 결과 지훈이는 죽었어. 큰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변명이 될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그 변명으로 살아왔어. 하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야. 나는 지훈이를 버렸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나는 평생 그 대답을 찾지 못했어. 서연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모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아, 아버지가 편지에 썼잖아요. 고모 잘못이 아니라고. 고모는 충분히 했다고. 저는 서연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고 큰아이와 막내도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온 가족이 그리고 서연이까지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너무 미안해. 너를 입양 보낸 것도 20년 동안 찾아가지 못한 것도.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모는 매달 저한테 돈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충분해요. 서연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라도 고모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생겼어요. 지훈아, 내 딸이 이렇게 착하게 잘 컸구나. 나보다 훨씬 강하고 따뜻해. 넌 좋은 아빠였을 거야. 서연이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모, 그리고 이것도요. 아버지가 남긴 게 하나 더 있어요. 또? 네. 이건 가족들에게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이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지훈이가 살아생전 찍은 것들이었고, 편지는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남편이 다가와 사진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진들, 우리가 모르는 순간들이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새벽 시장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지훈이가 이걸 찍었어? 서연이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누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을 했다. 나는 그걸 몰래 따라가 봤다. 누나는 추운 겨울에도 손이 얼어붙도록 일했다. 큰아이가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너희가 모르게 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족을 지킨 거라고. 근데 이 애들은 나를 말없는 엄마로 기억하고 있었구나. 두 번째 사진은 큰아이의 학예회 날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구석 맨 뒷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큰아이는 그 사진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날 나 엄마가 안 온 줄 알았는데 갔었어. 내가 주인공이었잖아. 근데 왜 제가 못 봤어요? 너는 무대 위에 있었으니까. 나는 멀리서 봐도 괜찮았어. 큰아이가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엄마가 오지 않아서 속상했어요. 미안해. 아니, 미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큰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왜 뒤에 숨어서만 봤어요?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부담이요? 큰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온 줄 알았으면 저는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엄마한테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나는 내가 부담 느낄까봐. 근데 너는 내가 오길 바랐구나. 우리는 같은 순간을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막내의 10살 생일날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케이크와 함께 웃고 있는 가족이 있었지만 저만 프레임 밖에 서 있었습니다. 막내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날 기억나요? 응, 내가 너무 좋아했었지. 근데 왜 엄마는 사진에 안 들어왔어요? 사진 찍는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막내가 사진 뒷면을 읽었습니다. 누나는 늘 카메라 뒤에 있었다. 가족 사진에도 아이들 생일 사진에도 누나는 자기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막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도 사진에 들어오고 싶으셨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우리한테 나도 사진 찍고 싶다고 말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중요했어요. 막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왜 엄마는 늘 자기 자신을 빼놓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 애들은 나를 원했던 거야. 사진 속에, 그 순간 속에 남편이 봉투에서 자기 이름이 적힌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나한테 쓴 편지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형님이 진 빚 때문에 누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누나는 형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누나와 함께 살면서 본 건 형님이 무너졌을 때도 누나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나는 매일 밤 형님이 잠든 후 홀로 울었지만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누나는 형님을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누나를 잘 부탁드립니다. 누나를 잘 지켜주세요. 누나는 평생 다른 사람만 지켰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누나를 지켜줄 차례입니다. 처남 지훈이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매일 밤 울었다는 것도 몰랐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힘든 건 나만이 아니었잖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괜찮은 줄 알았어. 당신이 늘 웃으면서 괜찮아라고 했으니까. 큰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너희를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막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희가 내 희생을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저는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필요로 했던 거야. 사진 속에도 학예회 관객석에도 그 모든 순간에 나는 나를 지웠어.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가족은 온전한 나를 원했던 거야. 큰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늘 멀리서만 지켜봤잖아요. 제 학교 행사에도 오지 않고 친구들 엄마처럼 손도 잡아주지 않고 저는 엄마가 저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늘 바쁘고 늘 피곤해 보이고 저한테 시간을 내주지 않았으니까. 큰아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근데 이 사진들을 보니까 엄마는 늘 거기 있었네요. 제가 못 봤을 뿐이지. 막내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엄마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막내야, 저는 엄마가 무기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빠처럼 강하지도 않고 결정도 못 내리는 사람. 막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혼자 다 떠안고 있었네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외삼촌 일까지. 막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잘못 봤어. 나는 당신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사람.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기댔어. 내가 무너졌을 때 당신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당신도 무너지고 있었잖아. 나는 그걸 못 봤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모를 원망했어요. 모두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왜 20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는지. 서연아,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모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서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모는 모든 사람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고.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모, 이제는 고모 자신을 지켜도 돼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구나. 모두를 지키려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근데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까?
큰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우리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게 무슨, 엄마는 평생 우리를 지켰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는 엄마도 우리한테 기대도 돼요.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 저는 가족들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 사진이었지만 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고모, 아버지가 이 사진 뒷면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뭐라고? 서연이 사진을 뒤집어 읽었습니다. 누나는 늘 사진 밖에 있었다. 하지만 누나가 없었다면 이 가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나는 이 가족의 중심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가족 사진 찍어요. 이번엔 엄마가 한가운데 서는 거예요. 나를 한가운데? 나는 그럴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늦었는데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을까?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우리는 서로가 기억하는 순간들을 나눴습니다. 같은 사진을 보면서도 각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순간은 행복했고 어떤 순간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았어도 우리는 각자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의 시작이라는 것을. 큰아이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새로운 사진을 찍을 시간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진,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 시작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지금, 우리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밤새 이야기를 나눈 후 우리는 모두 지쳐 잠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흩어져 잠들어 있었고 서연이는 담요를 덮고 소파 한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습관처럼 아침을 준비하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해볼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이 해야 할까? 변한다는 게 이렇게 어색한 거구나.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뭐를? 아침. 내가 차릴게.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응. 당신은 쉬어. 평생 당신만 했잖아. 남편이 서투르게 냉장고를 열고 계란을 꺼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아침을 차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란을 깨뜨리고 프라이팬을 달구고 서투르게 볶기 시작했습니다. 계란은 타고 소금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밥은 설익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맛있겠다. 남편이 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맛없을 것 같은데? 아니, 맛있을 거야.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시작이구나. 서툴고 어색하지만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 큰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어제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 시댁 얘기 기억하세요? 진명의 문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결혼 안 할래요. 뭐라고?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결혼은 할 건데요. 그 사람이랑은 안 할 거예요. 큰아이가 식탁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가족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엄마를 이상하게 보는 것도, 집 명의를 따지는 것도.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어? 좋아하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큰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평생 자기 자신을 희생했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나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게 상처가 될 줄 알았는데 왜 안도가 될까? 저는 큰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처럼 살지 마. 큰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선택하지 못했어.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내 것을 포기했지. 저는 큰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너는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행복한 길을. 엄마, 그게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야. 내가 행복한 거. 큰아이가 눈물을 흘렸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막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주도 여행 취소했어요. 왜? 친구들이랑 가는 거 별로 내키지 않아서요. 막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랑 여행 가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바쁠 것 같아서 말 못했어요. 나랑? 네. 엄마랑 단둘이. 저는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갈까? 정말요? 응.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막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위한 선택. 평생 해보지 못한 거. 서연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붓고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잘 잤어? 네, 고모. 서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모, 저 하나 여쭤봐도 돼요? 물어봐. 저, 고모네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진짜요? 응. 지훈이의 딸이니까. 그리고 내 조카니까. 큰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린 사촌이기도 하고요.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있어. 저는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있어.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지훈이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20년 만에 온 가족이 그리고 서연이 함께 묘비 앞에 서자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늦었어. 서연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서연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를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아빠가 남긴 편지 읽었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저를 사랑했을 것 같아요. 큰아이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외삼촌, 처음 뵙습니다. 저는 큰 조카예요. 큰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외삼촌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막내도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외삼촌, 저는 외삼촌을 모르지만 외삼촌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건 알아요. 지훈아, 내 딸이 이렇게 컸어. 착하고 강하고 따뜻하게. 넌 좋은 아빠였을 거야. 남편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처남,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빚 때문에 처남이 고통받았네. 그리고 결국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용서해주게.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당신한테도 처남한테도 짐만 되었어. 저는 남편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당신은 짐이 아니었어. 하지만 당신도 힘들었잖아. 사업 실패하고 모든 걸 잃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저는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묘지를 떠나기 전 우리는 모두 손을 잡고 섰습니다. 저와 남편, 큰아이와 막내, 그리고 서연이.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제대로 하자. 서로 솔직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엄마한테만 짐 지우지 말고. 서연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이제 가족이니까.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킬게. 이렇게 늦게 온 인정. 이렇게 늦게 시작된 이해. 기쁜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고마워. 제 입에서 나온 말에 가족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평생 내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 큰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돼요, 엄마.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말할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평온하고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모, 저 다음 주에 다시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그럼 매주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집에 도착하자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가족 사진 찍어요. 지금? 네. 지금. 큰아이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한가운데 서는 거예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사진 찍는 게 더 익숙한데. 안 돼요. 이번엔 엄마도 들어와야 돼요. 막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찍어요. 우리는 거실에 모여 섰습니다. 저를 한가운데 두고 가족들이 양옆에 섰습니다. 큰아이는 타이머를 맞추고 급히 달려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찍힙니다. 카메라가 깜빡였고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가족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부담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이라는 것을. 나는 여기 있어. 더 이상 사진밖에 아니야. 이 가족 안에 한가운데. 사진이 인화되고 우리는 함께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엄마 예쁘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진짜 예뻐요. 큰아이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걸자. 그래, 그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고 저만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30년을 한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지금 와서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을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어. 나는 이미 늙었고 지쳤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다는 거지? 두렵다.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잠 안 와? 응. 뭐 생각해?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진짜 달라질 수 있을까?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해보자. 우리 같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두렵지 않아? 두렵지. 근데 당신 혼자 두렵게 할 순 없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이 두려워하자.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을까? 불완전하지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엄마, 늦지 않았어요. 시작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제 막내의 이 말이 저를 30년 만에 처음으로 앞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침 식사를 서툴게 만들었고 큰아이는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으며 막내는 제주도 대신 저와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매주 일요일 우리 집에 왔습니다. 달라졌다. 분명히 달라졌는데 왜 아직도 어색할까? 일요일 아침 서연이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한 상자를 들고 고모, 오늘 고모 생신이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어? 큰 고모한테 물어봤어요. 큰아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웃었습니다. 서연이가 생일 파티 하자고 했어요. 생일 파티?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생일 파티 같은 거 안 해본 지 한참 됐는데 막내가 촛불을 꽂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몇 개 꽂아야 해요? 전부 꽂으면 불나겠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불을 끄고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가족들의 노랫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촛불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생일을 이렇게 축하받는 게 얼마만일까? 30년?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일지도. 이렇게 늦게 와도 기쁜 걸까? 소원 빌어요, 엄마. 막내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 가족의 건강? 행복? 아니면 나 자신의 행복? 저는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가족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다음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도 함께 앉았습니다. 가족들 한가운데 엄마, 요즘 기분이 어때요?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네. 어색해.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방식으로 살다가 갑자기 달라지려니까 쉽지 않더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아침 만드는 것도 당신한테 의지하는 것도 아직 낯설어. 근데 말이야.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색한데도 나쁘지 않아. 완벽하진 않아. 여전히 옛날 습관이 튀어나오고 불안하고. 근데 이게 진짜 시작인 것 같아. 서연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 저 다음 달에 대학원 들어가요. 정말? 네. 사회복지학과요. 와, 잘됐다. 서연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지훈이가 그랬어? 내 양부모님이 그러시던데
아버지가 원래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대요.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이가 분명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고모도요. 고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내가 뭘? 고모가 매달 보내준 돈으로 저 학교 다녔어요. 그거 아세요?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양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모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내줬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였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모는 자기 자신도 힘든데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아요. 나는 지훈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근데 지훈이의 딸을 지켰구나.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걸까? 큰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리고 저도 발표할 게 있어요. 뭔데? 저 새 직장 구했어요. 어디? NGO요. 급여는 적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NGO? 그럼 지금 회사는? 그만뒀어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그만뒀다고? 좋은 회사였잖아. 네, 좋은 회사였지만 제 꿈은 아니었어요. 큰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걱정되세요? 응.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돼. 근데 동시에 자랑스러워. 큰아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막내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말할 게 있어요. 뭔데? 저 내년에 어학연수 가요. 어학연수? 네. 엄마랑 여행 다니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세상 구경 좀 알고 싶다고.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돈은?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조금 도와주신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좀 있어. 남편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모아둔 돈? 응.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막내 어학 연수비로 쓸 거야. 여보, 그 돈은 당신 거잖아. 우리의 교육비인데 내 돈이 어딨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라. 나도 결정에 참여했어. 작은 결정이지만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쓸지 정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오후가 되자 저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3개월을 돌아보며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상상하며 완벽하진 않아. 여전히 불안하고 낯설고 때로는 외로워. 근데 이게 인생인가 봐.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훈아, 잘 있지? 마음속으로 동생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희 딸 잘 크고 있어. 착하고 예쁘게. 그리고 나 이제 좀 살아보려고. 늦었지만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남편이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당신은 왜 나왔어? 당신 혼자 나가는 거 보고 걱정됐어. 걱정? 응. 혹시 또 혼자 끙끙 앓고 있을까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안 그래. 정말? 응. 이제는 말할 거야. 힘들면 힘들다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후회해? 나랑 결혼한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후회는 안 해. 정말? 응.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우리가 있잖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게 거짓말일까? 아니야. 진심이야. 힘들었지만 후회하진 않아.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더 잘할게. 더 잘하지 않아도 돼. 저는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냥 함께하면 돼. 함께? 응. 혼자 짊어지지 않고 함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걸은 적이 얼마나 될까?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늦었어. 50대 중반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시작은 언제나 지금이니까.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과 서연이가 새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고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액자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때요? 여기 걸까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저는 가족들 한가운데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 걸자. 큰아이가 액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막내가 오래된 사진도 꺼내왔습니다. 엄마, 이 사진은 어떻게 할래요?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찢어진 부분, 지훈이가 있던 자리. 이것도 같이 걸자. 둘 다요? 응. 과거와 현재, 둘 다 우리니까.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모, 고마워요. 뭐가? 아빠를 기억해줘서. 우리는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과거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 찢어진 흔적이 있는 사진과 온전한 사진. 그 두 사진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것이라는 걸.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니야. 여전히 아프고 때로는 후회도 해. 근데 그게 우리 삶이야. 불완전하지만 진짜인.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닌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엄마는 앉아 계세요. 막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툴게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떨어뜨리고 서로 부딪히는 가족들. 하지만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이 밥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식사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우리 가족이어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내가 할 말인데. 큰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한테 감사하자.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건배. 우리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건배. 이 순간이 영원하진 않을 거야. 또 싸우고 힘들고 지칠 거야. 근데 괜찮아. 우리는 이제 함께 견딜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가족들이 처음으로 내 생일을 축하해줬다. 케이크도 있었고, 노래도 불렀고, 소원도 빌었다. 나는 소원을 빌며 생각했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평생 다른 사람만 사랑하고 살았다. 남편을, 아이들을, 동생을. 근데 나는, 나 자신은 이제야 알았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늦었지만 시작하려 한다. 불완전하지만 행복해지려 한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그래,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시작은 언제나 지금이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남편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큰아이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으며 막내는 접시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큰아이가 저를 발견하고 웃었습니다. 엄마, 일어났어요? 응. 오늘은 엄마는 쉬는 날이에요. 우리가 다 할게요. 그래.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앉아서 기다릴게. 아침 식사가 차려지고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은 조금 설익었고 국은 조금 짰으며 계란은 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서툴고 때로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야. 그리고 나는 이제 나 자신이야. 30년 만에 찾은 나. 늦었지만 괜찮아. 시작은 언제나 지금이니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침 햇살.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2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상처와 치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긴 시간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를 저 혼자가 아닌 가족이 함께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큰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잖아. 우리. 불완전하지만 진짜인. 상처가 있지만 함께인. 늦었지만 시작하는. 우리 가족.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바람이 불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저도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 자신으로서, 엄마로서가 아니라 아내로서가 아니라 누나로서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으로서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솔직하고 깊은 사연들을 별빛 아래서 조용히 풀어놓겠습니다. 이상 작은 별빛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